덴마크의 한 공원에는 인어공주가 돌 위에 앉아서 처연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안데르센 동화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핀란드에는 무민이라는 국민 캐릭터가 있습니다. 무민은 동물이 아니라 북유럽 설화에 등장하는 괴물 트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설화에도 인어공주에 비견할 만한 해녀 아리가 있고 한국판 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 도깨비가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를 뿐이죠. 저는 이런 스님이 안데르센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이야기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지나치게 고정적입니다. 어쩌면 삼국유사의 콘텐츠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탓이기도 합니다. 사극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의 이야기나 전통 의복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듯이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도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다면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역사 콘텐츠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곳은 각 지역 지자체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정체성으로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꾸 역사를 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연호랑과 새오녀 설화를 주제로 관광시설을 만든 포항시입니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연호랑과 새오녀는 신라시대 동해 바닷가에 살았던 부부입니다.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닷가에서 해초를 따다가 한 바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 바위가 움직이더니 바다를 건너 일본 땅까지 갑니다. 거기에는 그는 왕이 되었죠. 그 지역 사람들이 연호랑을 보고 특별한 사람이라면서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게 바위를 타고 바닷물을 가르면서 나타났으니까요. 거의 바다의 신 수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오녀 입장에서는 남편이 사라진 거잖아요. 당연히 남편을 찾아 나섰겠죠. 그러다가 커다란 바위 옆에 있는 남편의 신발을 발견합니다. 새오녀가 바위에 올라갔더니 그 바위가 또 움직여서 연호랑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새오녀도 그곳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 후에 신라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난데없이 해와 달이 뜨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점괘를 보는 관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해와 달의 정기가 일본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연호랑과 새오녀가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두 사람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일본에 사신을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올 리가 없죠. 그곳에서는 왕이고 왕비잖아요. 대신 그들은 왕비가 짠 비단을 줄 테니 그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를 지낸 곳이 현재 포항의 영일만입니다. 연호랑 새오녀 테마공원에 가보면 관련 전시관도 있는데요. 연호랑과 새오녀 설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설화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관련 콘텐츠도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무척 좋고요. 전시관 1층에 있는 영상관 이름은 1월 영상관이에요.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해와 달에 관한 설화를 1월 신화라고 하는데요. 연호랑과 새오녀가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1월 신화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여행을 갑니다. 그보다 더 여유가 생기면 어떨까요? 그냥 놀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테마가 있는 여행을 갑니다.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 진즉 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마츠리라는 지역 축제가 유명하고 그중 일부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죠.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덕수궁 옆에서 대한제국 빵을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덕수궁에 왔는데 그 옆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은 먹거리를 팔고 있다면 하나쯤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일본이 이런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역 축제들은 아직 과도기 상태라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이제 전 세계가 정보화 사회를 넘어 꿈과 이야기 등의 감성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드림 소사이어티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대부분의 상품은 일정 수준을 갖추어 각기 다른 상품이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할까요? 바로 고유의 스토리입니다. 이 이론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 대부분이 먹을 게 없고 굶주릴 때는 나라에서도 역사나 문화에 관심을 가진 여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파괴되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우선은 개발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역사와 문화에 가치를 두게 되고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문화재를 관리하고 박물관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싶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 작업에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스님도 점점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